안녕하세요. 짠맛쌤의 저자 김은숙입니다. 무서움증 많은 아이들 혹은 어른들 꽤 많습니다. 얼마 전에 유명한 그 육아 프로그램에도 밤에 무서워하는 아이에 관한 에피소드가 나왔는데요. 실제 지켜보는 경우는 하나도 안 무서운데 진짜 이 아이가 왜 이럴까? 이제는 내가 왜 이럴까? 라면서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생각은 무서운 게 아닌데 사실 나도 이렇게 무섭거나 두려워하고 싶지 않지만 문제는 몸이 그렇다는 거죠. 몸이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그냥 생각을 했을 때는 여기 하나도 무서워할 상황, 두려워할 상황이 전혀 아닌데 몸이 굳어가고 몸이 무서운 거죠. 자, 왜 그런가? 오늘 그 원인도 한번 살펴보고 방법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을 몰아내는 힘. 자, 이 짠맛의 힘 중에서 이 소금의 역할 중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려움, 무서움, 이걸 해결하는 건데요. 실제 우리 안에서 힘을 만드는 장기들은 단순히 어떤 생리학적인, 생물학적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고유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약해졌을 때 화가 나고 실제로 좀 무섭기도 하고요. 또 심장이 약해지면 웃음에 관한 조절이 되지 않고, 또 폐가 약해지면 이 슬픔에 대한 조절이 되지 않고, 조절이 되지 않는다는 건 뭐냐? 정말 화내야 하고 정말 기뻐하고 슬퍼할 때는 당연히 슬플 땐 눈물을 흘리고 화가 낼 땐 화를 내야 되는데, 화낼 일이 아닌데 자꾸 화가 난다? 이것은 이 간담의 문제. 간담의 힘이 딸렸을 때 나도 모르게 화가 나는 거고요. 그 감정에 대한 조절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 것처럼 두려움, 무서움은 우리 몸 장기 중에서 특히 콩팥, 신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장 기운, 콩팥의 힘이 약했을 때 유독 무섭고 두렵습니다. 무서움증에서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 놀이기구를 탄다든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다든지 고소공포증 같은 게 있다라든가 이런 것은 간하고 심장의 문제입니다. 흔히 우리가 강심장이라고 얘기하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콩팥, 신장이 약해지면 보이지 않는 존재가 두렵고 무섭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귀신, 또 이상한 소리, 검은 물체,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이 두려운 거죠. 그것은 바로 신장 기운이 허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공포는 방광경락을 타고 오는데 그 무서울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앞이 무섭진 않습니다. 항상 뒤가 무서운 거죠.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뭐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MT를 가거나 과거에 어디 놀러를 가거나 수련회를 간다든지, 그래서 밤에 모여서 무서운 이야기들을 하면 항상 벽에 붙어서 이야기를 듣는 거죠. 뒤에 뭔가가 없으면 그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뒤가 무서운 거죠. 바로 뒤, 이 등골이 오싹해지는 뒤쪽이 바로 방광경락, 신장 방광기운과 관련된 경락이 흐르고 있습니다. 뒷목이 서늘하고 등골이 오싹하고 오금이 저립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 특히 까치발 하면서 다니는 아이들 같은 경우 무섭다고 무섭증 호소하는 경우 많은데 무관하지 않은 거죠. 뒤쪽이 다 방광경락이 굳어 있고 그쪽으로 원활하게 기운이 소통이 되지 않다 보니 이렇게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뒷목, 등, 오금, 종아리와 발 등 뒤쪽이 굳으면 무섭증이 생깁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느껴져서 무섭고 두려움에 떨게 되죠. 몸집이 산만한 남자가 밤에 화장실을 못 가거나 항상 누가 쫓아오는 것 같고 등 뒤에 뭔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 제가 상담하다 보면 키가 180, 185, 키도 크고 등치도 좋은 그런 고등학생 내지는 성인인데 밤에 화장실 가는 게 무섭다든지, 밤에 화장실 가는 게 무서워서 부모님을 깨우거나 불을 다 켜놓는다든지, 이런 사례들 상담하면 꽤 많이 듣습니다. 또한 자다가 귀신이 보이고 악몽을 꾸기도 하고요. 가위에 눌리면서 오줌을 지려서 이불에 지도를 그려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이가 무서워하면 머리맡에 소금 놓아두거나 집 주변에 소금을 뿌리기도 했죠. 오줌 싼 아이가 키를 쓰고 얻으러 다니는 거 소금이죠. 소금을 얻으러 다니게 했는데, 소금이 귀했던 시절 십시일반으로 얻은 소금을 수기운이 허한 아이에게 먹이기 위해서입니다. 신장방광과 관련 있는 맛이 바로 짠맛이고 소금이죠. 그래서 그 기운을 짠맛으로, 소금으로 다시 보충을 해주기 위한 선조들의 지혜였던 겁니다. 몸이 굳으면 생각도 굳고 뇌도 굳습니다. 정신을 담는 그릇이 온전치 않으면 말 그대로 내 정신이 외출을 하는 거죠. 이 몸에 깃들어 있기는 힘들기 때문에 왔다 갔다 어느 순간 빠져서 정신줄 놓고 나가 있기도 합니다. 균형이 깨지면 흔히 말하는,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빙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정신이 나간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미친 것처럼 괴성을 지르거나 무섭다고 벌벌 떨거나 귀신이나 환각 증상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소금은 부정을 막아내고 악귀를 몰아내는 데 쓰여왔습니다. 동양만 그런 거, 우리 선조들만 그랬던 게 아니고요. 밤길을 떠날 때면 몸에 소금을 지니게 하고 또 귀신이 신 사람을 위해서 구슬할 때는 이걸 뿌리죠. 소금을 뿌립니다. 단순히 오래된 미신으로 치부하고 말 것이 아니라 왜 그랬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갓집에 갔다 오면 어머니들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굵은 소금을 막 뿌리라고 하시죠. 이걸 조금 더 현대 입장, 과학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떤 미생물들의 그런 부분들, 일종의 방역 행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방역을 했던 거죠. 소금으로. 소금이 하는 어떤 살균, 정화작용,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했고요. 뇌는 소금물인 뇌척수에게 떠 있습니다. 그래서 1.5에서 2kg 정도 무게를 못 느끼고 머리통을 이고 다닐 수 있는 거죠. 사실 무거운 무게인데요.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뇌척수액도 줄어서 완충작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머리가 무겁고 뒷골이 당긴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심하면 망치로 내려치는 것처럼 엄청난 두통에 시달립니다. 뇌는 다른 기관보다 물과 소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물과 소금은 산소를 공급하고 전기 신호를 발생시켜 신경 자극을 전달합니다. 소금이 부족해서 전기 신호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면 머리로 몸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몸을 다스릴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소금과 물을 기본으로 균형 잡힌 섭생을 하고 뒤쪽을 풀어주는 등, 허리, 종아리, 발목 이렇게 풀어주는 운동들을 함께 하면 몸이 가볍고 부드러워지면서 정신도 돌아옵니다. 자세한 운동은 저희 고마운 TV의 방광경락 푸는 운동 좀 참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소금을 먹고 나서부터 시골집에 혼자 있어도 무섭지 않다는 50대 K씨, 밤에 화장실 가려면 집에 모든 불을 켜야만 갈 수 있었던 중학생 J, 무섬증이 사라졌습니다. 소금 먹으면서부터 악몽에 시달리지 않고 깊은 잠을 자게 된다는 분도 계셨고요. 악몽과 가위 눌림, 환청으로 고생하다가 소금 드시고 섭생하면서 건강을 되찾고 모든 증상이 사라진 분, 그리고 10년 넘게 먹어왔던 신경정신과 약을 끊은 30대 N씨의 사례 등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성장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음식을 좀 짭짤하게 먹이고요. 계란 후라이, 곰국, 주먹밥 이런 곳에도 충분히 소금 간을 해서 짭짤하게 먹이고, 그리고 또 필요한 경우는 식사 외에 따로 소금을 작은 그 시럽병이나 어린아이들 같으면 그런 데서 타서 주시고, 조금 큰 아이들은 소금물을 자기가 먹는 컵에다가 타서 주시면 필요할 때는 곧잘 먹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 같은 경우는 소금 먹기 힘들면 이온 음료 같은 곳에다가 소금을 더 넉넉하게 넣어서 물 대신 이걸 먹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싸주면 운동을 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이럴 때 챙겨 먹으면 훨씬 덜하고요. 음식을 간간하게 먹는 것, 그리고 식사 외에 또 따로 소금을 먹는 것, 그 양은 어느 정도 심각한지에 따라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뒷부분이 거의 굳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등 운동, 허리 운동, 그리고 종아리 풀어주기, 발목 풀어주기, 이런 것들 꼭 필요한 운동들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운동들은 저희 고마운 TV에 실어놨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그 무서움증 때문에 실제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분들은, 또 상담이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저희 센터 번호로 연락을 주셔도 좋겠고요. 저희가 진행하는 2주 치유본능 회복 프로그램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려움을 없애주는 짠맛의 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